잘 치셨죠? 네. 84페이지. 대리입니다, 대리. 서술에 보시면 대리의 의 나와 있습니까? 네, 대리의 개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줄 거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현명입니다. 현명. 나타날 현자에다 이름명, 현명합니다.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일단 의사표시 수령하는 게 뭐예요? 위에 적어놓으세요. 수동대리 이렇게 적으시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서 법률에 하면은 능동대리라 하고 의사표시를 수령해서 법률관계를 맺는 것을 수동대리라 합니다. 그럼 능동대리를 하든 수동대리를 하든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뭡니까? 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이제 뭐 대리의 사회적 기능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잘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는 뭐예요? 부모님이죠. 자녀가 미약한 부분을 뭐 합니까? 보충하잖아요. 그래서 2번에 85페이지에 2번 사적 자치 확장. 나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한이 그걸 넓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 대리를 의미하고 사적 자치의 보충은 뭡니까? 주로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범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중에서 제3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친권을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속도 대리하면 안 되죠? 칼분임 생깁니다. 상속 대리했다가는 아시겠죠? 당연한 거죠. 상속 누가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나 배우자 맞죠? 배우자나 자식이 받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대리인 티 나왔다 그러면 뭐 난리 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에만 제3법상 법률행위만 인정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원칙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사실행위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불법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양갈로 3번과 4번은 X입니다. 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0페이지 펴면 됩니다. 판서노트 20페이지. 20페이지 있어요? 판서노트에. 밑에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서 어디만 인정되고 제3법상 법률행위만 인정이 되고 신부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요. 준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를 유추 적용되고요.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삼명관계로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책에 85페이지 대리와 구별할 제도 나와 있는데 간접대리, 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접대리는요 위탁매매 있죠. 그런 것들이 간접대리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해놓고 사자도 X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애가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자 넘기시고 대리의 종류 갑니다. 대리 종류 뭐 대표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 종류는 임의대리. 우리 아까 본인이 내가 내 것 좀 팔아달라고 하면은 이 대리인 을이 뭐라고요?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 근데 부모님과 같이 법으로 정한 대리를 법정대리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에 가서 능동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받으면 뭡니까?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매각해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그 을이 이제 행위를 하면은 배경 행위를 하면은 이 사람 을이 뭐예요? 이런 대리를 뭐랍니까?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들어오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들어오면 수동대리. 알겠어요?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알았다. 그 밑에 가서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으면서 행위를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서 팔아지켰다? 무권대리. 얘가 그 유명한 호로새끼입니다. 대리권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팔아지켰다. 무슨 새끼? 호로새끼. 그 애들은 뭡니까? 원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도 없이 팔아지켰을 때 무권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리의 삼명관계 나와 있습니까? 네, 요 내용이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내용 설명을 할 건데 우리 판서 노트에 21페이지 21페이지에 이제 저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서 합시다. 21페이지 21페이지 판서도 21페이지요. 대리의 이제 삼명관계로 갑니다. 갑이란 사람이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뭡니까? 본인이에요. 을은 뭡니까? 대리권 수여받았으니까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병이 요 사람이 병이 뭡니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를 하면은 요 대리 파트니까 무슨 일을 한다? 대리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가더라.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대리권 뭡니까? 수여하는 행위라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관계. 대리인 상대방은 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대리 행위라 하고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가죠. 이게 대리의 무슨 관계다? 삼명관계입니다.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그 다음에 효과. 이게 대리의 삼명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부터 배운다?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정리하고 효과를 정리합니다. 책에. 그러면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몇 페이지 넘기냐면 22페이지를 펴니다. 판서노트에. 이제 판서노트 몇 페이지 간다고? 22페이지에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대리권의 의의는 자격이나 권한입니다. 대리권은 뭐뭐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권한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격 또는 권한을 뭐란다?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인은 무슨 규정?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한 대리니까 법률의 뭡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무슨 행위입니까? 수권행위. 수권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발생합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범위로 들어갑니다. 범위. 그래서 이제 범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범위부터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인데 요 앞에 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범위부터는 좀 이제 볼 겁니다. 그 앞에까지 정리를 할게요. 책에 어디를 보냐면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폈어요? 유권대리 나와 있죠? 제1 유권대리. 그래서 이제 밑에 첫 번째 보면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죠. 그래서 대리권의 의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포인트 있습니다. 법률상의 지위 또는 뭐란다?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갈로 2번 대리권의 발생의 원인 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발생합니까? 법률 규정. 그 뒤에 거 읽는 사람 바보입니다. 몰라도 돼요. 무슨 규정만 줄 거놓고 법률 규정. 그 뒤에 거 X 해놓고.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로서? 수권 행위로서 발생을 하는데 수권에서 발생합니다. 자, 주권이죠? 주권 났죠? 타이틀에 수권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는 어디냐면은 밑에 가서 D급분 있죠? 수권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네. 인정되는 경우 밑에 가시면은 특정 거래인과 관련돼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없다? 인감도장 함부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인감도장 내주는 거 바로 밑에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뭐 해달라고 영업허가 받아달라고 대리권 저거 뭐 줬다고 인감도장 줬죠? 그럼 대리권 수여한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의 내용이 이제 별표 쪼매랗게 한 개 넣으시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인감증명서만을 교부를 했다. 대리권 수요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인감도장을 주면은 이건 함부로 안 주니까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만 준 것으로는 대리권 수요를 볼 수는
없다. 인감 증명서 한 장 달랑 준 거에 대해서는 대리권 수요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옆에 가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 여기서 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갈게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 우리 판서 노트에 보면 나옵니다.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범위까지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뭘까지도? 범위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았다. 그래서 법정 대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임의 대리는 임의 대리는 범위가 본인이 준 수권 얘기를 해석을 하면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을에게 뭐라 했습니까? 을에게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줬죠.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X 부동산을 1억에 파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준 수권 행위, 요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를 뭡니까? 무슨 행위 한다? 수권 행위라 하는데 이 수권 행위를 뭐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범위가 나오네. X 부동산 1억에 파는 권한을 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는 뭡니까? 수권 행위를 마음 된다?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수권 행위를 뭡니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수권 행위를 해석하는 판례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나와있죠? 네,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118조에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 행위와 두 번째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뭐가 변하면 안 됩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내용 정리할게요. 89페이지 갑시다. 89페이지 가니까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이루어진다? 범위도 법률 규정입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 수권행위 해석이죠. 그래서 기업번에 줄 것이네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A번이 뭡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수동대리 있죠. 수동대리 대리권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 줄만 끊으시고 B번에 별표예요. B번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권을 수요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자,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세요. 이 판례는 별표 2개입니다. 4번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매하라고 매매의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매매 계약 쓸 때 계약금 언제 받고 중도금 언제 받고 잔금 6월 1일 받기로 했단 말이야.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되니 있다 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 다 주면 되죠 얘한테. 맞아요?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매매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주면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없다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줄 딱 꺼놓고 현관펜 쫙 해놓고 별표 2개 딱 해놓고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번 가면은 C번은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최근 나왔던 거예요. 또 무슨 대리권 줬다고요? 갑이 그러게 포괄적 대리권 줬어.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자, 니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연기해줄 권한까지 또 있다 가진다 줄 것이면 돼요. 어디에 현관펜 놓고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답니다. 그거 주고 싶으면 되고 별표 넣으시고 그 다음에 D급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있죠. 않는 경우 A번부터 2번까지 딱 묶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 보면 좋지만은 몇 개만 딱딱 보고 갑시다. A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수여받은. 자, 여기서 뭐 어디서 줄 거야 되냐? 담보 설정 계약을 받았는데 바로 밑에 해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 바로 밑에 끝에 가니까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담보 설정해가 돈 빌려를 했더만 계약 해제해 보면은 축입부에 되죠 이거. 권한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을 보고 대출 받고 돈 빌려온다라고 했더만은 지가 계약 해제해버렸다. 이게 죽여야 되죠, 이거. 그래서 범위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그 다음에 B번 넘어가고, 이제 C번에 또 체크하시고. 대여금의 영수권한 돈을 받아 그래 있잖아. 그 면제해주면. 요거 또 죽여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아까? 돈 받아오라 했는데 돈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지가 면제해줬다 돈. 이건 권한 너무 쓰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권한 있다 없다? 없다. 그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10번 뜨시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찾았어요? 자, 일단 그 A, C, E만 기억해도 충분히 웬만한 문제 다 거기서 풀립니다. 그 정도 세 가지만 필수로 기억하면 돼요. 2번 갑니다. 예금 계약의 체계를 위임받은. 예금이 뭐야? 돈 꿔봐라 이 말이죠. 근데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틀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하라고? 예금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 이 시험에? 예금은 대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C, E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F번은 당연한 겁니다. 경매 입찰하라 했는데 제가 치하해봤다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이뿌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권한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 C, E만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2번 갑니다. 수권행위에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자, 나왔습니다.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인데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 지금 판례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복수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자, 우리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주면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 가장 중요한 판례고, 두 번째 중요한 판례가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금하라 했는데 뭡니까? 대출 받으면 주기부에 되고, 권한 있다 없다? 없다. 예. 무슨 말이죠? 대출 받아라고 오라고 했더만 계약 해지해버렸다. 이거 주기부에 되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권에게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거예요. 내가 팔아달라고 딱 지정하면, 그렇게 팔아주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X분의 1을 팔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범위를 정해줬다, 안 해줬다? 안 정해줬어요. 갑이 을에게, 너 내 대리인이야? 해가지고, 해외로 갔는데 오늘도 안 돌아요. 그럼 을이 뭡니까? 지가 대리인인 걸 알잖아. 대리인은 알잖아. 뭐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조문을 118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대리인은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줬다 안 정해줬다? 안 정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있어. 이게 뭔데? 읽어봅시다.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18조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1호가 뭐예요? 보존행위. 2호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처분행위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 2호만 있고 3호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네 대리인이다 해놓고 대리권 행사해라 해놓고 갚았다. 범위를 정해줘서 안 되겠어. 안 정해줬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만 해야 되지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 그 118조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조문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90페이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줄 꺼놓고 그게 현관편이야.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단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가 뭐야? 보존행위. 옆에다가 무제한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뭡니까? 현관편 이용 계량행위. 근데 줄 거에 대해 성질이 변해서 안 변해서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 내용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나옵니다. 그래 A, B를 묶어 놔야 돼. A, B.
그럼 A, B, C까지 묶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거기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보존행위. 보존행위의 예를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보존행위 27회 때 나왔었어요. 보존행위는 가옥을 수리한다.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 가옥을 수리를 합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 가옥을 수리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또 볼게요. 여기 이제 27회 때 나왔죠.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갑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제 도래했어요. 뭐가 도래했어요? 채무가 도래했어요. 그럼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갑의 재산 날라가잖아. 그래서 의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존하는 행위. 도래한 채무를 말하는 거, 변제하는 거. 갑을 해서 변제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 최초라는 등기는 뭐합니까? 보존 등기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뭐예요? 보존행위. 그 다음에 갑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뭡니까? 정의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하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 채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10년간 뭡니까? 어떤 권리를 청구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알겠어요? 외상값은 몇 년인 줄 아세요? 1년. 아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뭡니까? 대학교 앞에서 술 마시고 책 맡기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외상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뭡니까? 제가 이제 친인척한테 인사를 하고 가니까 돈을 좀 많이 챙겨주죠. 그래서 이제 군대 이제 입소할 때 의정부로 왔거든요. 의정부. 의정부로 갔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이 야, 내가 그때 외상값이 있으니까 이거 좀 갚아라고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근데 걔들이 내려가면서 저거 5 붙는 거야. 안 갚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뭡니까? 찾아갔더만 거기. 근데 웃긴 거는 군대 갔다 오니까 2년 사이에 뭡니까 또 없어진 점포도 많이 있더라고. 맞죠? 그래서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뭡니까 어떻게 가서 이제 저가 이제 뭐 술을 먹고 이제 인사도 많이 했죠. 인사. 왜냐 당연히 갚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보고 하니 그때 외상값 안 갚고 군대 갚고 뭐야 너 그러더라고. 그때 후배들이 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때 됩니까? 자기는 이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외상값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년이죠. 근데 바로 앞에서 내가 소멸시효 걸렸다고 할 수는 없고 안 갔죠. 그래서 후배들 물어보니까 적어도 와서 내려올 때 뭡니까? 의정부에서 형님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의해서 한 잔을 했다. 안 준 거야, 안 준 거. 예? 차비까지 챙겨줬는데 걔들을 내려가 차비까지 챙겨주고 따라왔으니까 차비까지 챙겨주고 했는데 또 한 잔 더 했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이제 안 갖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뭡니까? 그때 이런 사정을 이해하니까 상임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조금 돈을 갖고 이제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 갚아도 되는데. 그게 뭡니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갚으면. 그 내용, 내 삶 자체가 뭡니까? 민법입니다, 민법. 아시죠? 외상값 1년. 그 채권은 뭡니까? 10년. 이렇게 되고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아파트 관리비는 몇 년입니까? 이런 거 상식 좀 알고 3년입니다. 막 적기 시작하죠, 지금 막. 3년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뭡니까? 계속 주시면 독촉이 계속 오는 거야. 알겠죠?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상법상 채권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이 돈을 빌렸는데 10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이 1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채권이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입니까? 20년. 다시 비관 배웁니다.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자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소멸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채권을 빌려줬다, 돈 빌려줬다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인데 다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이 뭐야 됩니까?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채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예요. 아시겠죠? 예, 소멸시효의 중단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또 20회 때 나왔던 건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뭡니까? 처분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두부공장 관리권, 운영권을 뭐 관리 좀 해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 두부공장 관리하는데 두부는 한번 물어볼게요. 빨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빨리 상하잖아. 이 빨리 처분하는 행위가 뭡니까? 두부공장을 보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두부공장 운영에 대해서 뭡니까? 대리권 줬단 말이에요. 두부 네가 가서 좀 관리하고 좀 해라. 근데 지금 뭡니까? 미국에 갔다가 올 테니까 5년 걸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을이 뭡니까? 빨리 두부는 부패하기 쉬운 거니까 빨리 처분하는 게 두부공장 운영하는 게 보존하는 행위 맞죠?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뭡니까?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존 행위고, 요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 나오는데, 이용행위는 임대를 놓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를 뭐랍니까? 이용행위라 하고, 계량행위는 뭐를 올리는 겁니까?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가치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올리는 걸 이제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정의를 하고 갑니다. 가치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대차죠.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입니다. 대차 계약은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랍니다. 무슨 말이죠? 소비되는 물건을 빌렸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를 빌렸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무이자는 안 되고 이자부로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소비대차는 그대로 있죠.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예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뭐다? 계량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대차는 물건을요 공짜로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다? 사용대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대차로? 임대차로 바꾸는 거, 유상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는 대차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물건을 빌려주는 게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그러면 돈을 차임을 받으면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계약은 총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어요. 빌려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갑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상으로 뭐 물건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공짜는 안 돼. 좀 뭐 관리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돈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임대차를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가치가 올라갔죠? 그리고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대차 계약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22회 때 나왔던 겁니다. 예금을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아닙니까? 예금 찾아서 저희한테 한 빌려줘 보세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알죠? 개인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식을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금은 뭡니까? 원금이 보장되잖아. 근데 주식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 뭡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범위에서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가 아니고 정하지 않았을 때. 정했을 때는 법정되는 법률 규정, 임의되는 수권행 해석인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관련된 예들입니다. 자, 책에 보면은 밑에 법조문에 보시면 보충 규정되어 있죠. 보충 규정인데 읽어보시고 보존행위 형합했다 이러시고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건물에 뭐가 나옵니까? 수선 나옵니까?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 미등기 건물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문의 처분 행위,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무제한입니다. 이용기량 행위는요. 이용 행위는 현관비 딱 해놓고 끝에 가니까 임대 나옵니까? 네. 임대하는 거. 계량 행위는 가치를 교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거기 현관비 넣으시고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한다든지 됐습니까? 이런 게 뭐가 계량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가서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예금을 찾아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예금을 찾아 주식으로 사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임야는 나무 심는 데고 대지는 건물 짓는 데잖아요. 이 성질이 변해서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이 누굽니까? 지금 인터넷에 막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김종수 여사가 지금 뭡니까? 단독으로 뭡니까? 땅 부지를 받았는데 개발 허가해줘가지고 5천억 차익 생겼다. 상가로 다시 부거돼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 한국 땅에 각 의원이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게 막 올라가지고 검색어 1위 돼 있어요 지금. 하여튼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뭐 다 해먹네요. 맞죠? 다 해먹네. 자 봅시다.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떠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 막 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생긴다더라고요. 쇼핑몰 생기는데 그 땅 전체를 단독으로 경매를 받았는데 그걸 다 풀어줬대요. 그리고 5천억 차이 생겼답니다. 5천억이. 대박인데 완전히.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자 봅시다. 난 가봐야 돼.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금 1위입니다. 실금 1위 지금. 실금 뭔지 알죠?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자 밑에 가서 대리권 남용 이제 이거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공부만 하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여러분 공부밖에 안 하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가서 대리권 남용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요 나중에 뒤에 좀 더 배워야 돼서 나오는 건데.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90페이지 가셔가지고 대리권 남용 있죠.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60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그럼 6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0페이지에 보니까 뭡니까? 비진이 요사 표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60페이지에 적용 범위에서 보니까 2번에 대리권 남용돼 있는데 기본서 90페이지 참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권 남용이 유추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겨서 그래서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90페이지. 자, 이제 90페이지 가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이제. 남용입니다. 무슨 남용입니까?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자, 일단 남용인데, 남용이라 하지 말고 전체 적읍시다.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이 있잖아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게 판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리권 남용에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요게 민법 107조가 뭡니까? 비진이 여사표시 1항에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뭐 했을 때입니까?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리고 남용했을 때는 요 때는 뭡니까?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정이 된다. 그럼 107조 1항이 뭔데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책을 봅니다. 책 봅니다. 보겠습니다. 의 다시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줄권을 주게 돼.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 현관펜 놓으시고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다. 나쁜 놈 아닙니까? 맞죠? 나쁜 놈이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밑에 가서 대리권 남용의 효과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용이 됩니까?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뭡니까? 유효니까 원칙은 두 번째 줄 대리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인데 다만 대리인이 배임 행위를 상대방이 자 그래서 또 죽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다음에 현관펜 비진의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무효되면 본인이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안 진다 이 말이야. 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내용이 옆에 가면 판례 복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해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극이 적용된다. 예금조와 예금에 대한 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진위의 배임적 의사표시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반환 책임의 여부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우리 그 판례 내용 그저 작게 돼 있잖아요. 금융기관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 예금 계약에 기한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대리권 남용했을 때는 몇 조가 적용된다?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판서 어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판서노트 11페이지. 폈어요? 11페이지 피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요거를 적어놔야 됩니다. 별표 한 개 놓고 대리권 남용. 요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어요. 요 대리권 남용했을 때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서 민법 몇 조가?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되느냐 안 되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고 25회 때는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돼서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16회하고 19회 때는요. 대리권 남용을 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 나오다가 25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돼서 적용되지 무효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렇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문제 볼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정의가 뭐냐?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이때는 민법 규정이 없어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정이 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 대리권 남용입니다. 여기 판례를 아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91페이지 가서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자, 그 다음에 제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이제 5번째입니다. 제한. 제한. 원래 이제 뭡니까? 다른 책들 보면은 제한 먼저 나오고 남용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뭐 순서니까 뭐 같은 겁니다. 제한 갑니다. 제한은 124조, 119조 이렇게 돼 있어요. 124조는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뭐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약이 뭐야? 대리인 지가 계약해 보면은 1억에 팔아달랬는데 지가 계약해 보면 지가 지를 유리하기 위해서 1억짜리 8천만 사겠다고 팔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기 계약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고, 양쪽으로 대리권 받으면 지 펜대에 따라서 갑이 유리하게 병이 유리하게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누구를 해야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나왔어요. 오늘 배웠잖아. Y는 뭐라고? 왜 그러는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 삼방대리를 금지한다. 이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 지가 이 말입니다. 지가 계약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해만 해봅시다. 예외. 을이 이랍니다. 을이. 그 전에 내가 좀 네 거 많이 팔아주고 이래가지고 뭐 네 돈 좀 받았잖아. 그래서 이 X부동산 1억짜리를 내가 8천만에 사면 안 되겠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갑이 뭐랍니까? 그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라. 이게 뭐야? 본인이 뭐 하면은. 그렇죠. 본인이 허락하면은 지가 계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필요 없죠? 당연합니다. 당연.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의 이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된답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뭐 자기가 계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방대리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판소대 지금 적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등기입니다. 등기의 경우에는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등기. 자, 여러분이 이제 한 번이라도 사고 팔고 해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러 갔다. 네? 팔러 갔다. 어디로 오랍니까? 중개사무실 오라 합니까? 안 합니까? 와죠. 그 가서 뭐 합니까?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사무장 와 있잖아. 그래가 말합니까? 양쪽으로부터 서류 다 받아가지고 가서 등기 칩니까? 안 칩니까? 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도장 들고 오라 하고 인감증명서 들고 오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등기법이 나중에 한번 배우겠지만 내가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도 맡기면 위임장 해가지고 맡기면 전부 다. 그래서 뭡니까? 뭘 두고 오라 합니까? 인감증명서 두고 오라 하는 거야. 직접 가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위임장에 도장 다 찍고 뭘 받아가지고 인감증명서 받아가지고 가서 등기 치잖아요. 무슨 대리 합니까?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아가 삼방대리 하는데 뭐 할 때는 등기할 때는 허용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경우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고 법에 되어 있어. 등기법에. 누구 먹고 살려고? 법무사.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에 관해서는 상방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심지어 더 2번.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기계약 삼방대리 금지 124조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요 밑에 119조를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갑니다. 책에. 자기계약 삼방대리 91페이지 폈습니까? 자기계약 삼방대리에서 124조. 자기계약 삼방대리인데 대리는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누가 허락이 없으면?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게 뭡니까? 무슨 계약이다?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삼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반대로 가면 본인이 허락하면 돼, 안 돼? 된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밑에다가 갈로해서 다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채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자기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인 지가 계약하는 거지. 상방대리 세 번째죠. 상방대리는 뭐라고요? 양쪽으로 대리권 받는 거죠. 원칙적으로 2번에 갑니다. 현관펜.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판례 보기에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동일한 물건에 1인이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됐다. 그럼 한 개 물건에 여러 명 대리인 줬단 말이야. 그럼 입찰 이게 뭡니까? 단합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입찰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자, 그 별표 한 개 해놓으시고요. 판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에 글자 작게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그것도 죽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이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 된 경우는 그 대리인한 입찰은 뭐라고요?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외적 허용돼 있습니까? 뭐 했을 때? 본인이 허락했을 때 채무 이행은 된답니다. 지금 9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기 밑에 예외 허용 나와 있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나 채무 이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그런데 다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 기억번의 별표입니다. 등기 나와 있습니까? 네. 법무사 나와 있죠? 네.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허용이 된다. 상방대리 허용입니다. 그래서 등기 나오면 무슨 대리 허용? 상방을 대리하여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는 찾았습니까? 자신이 변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하고 니은번은 예외였고 리얼번 보세요. 리얼번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익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124조를 위반해서 행위를 하면은 무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뭡니까? 124조 위반한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로 무효이다 나와 있는데 무효가 아니고 무권 대리다 해야 됩니다. 무효라면 틀립니다 이거. 무슨 대리다 해야 됩니까? 무권 대리단 말이에요. 본인이 추인 여부에 대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책이 잘못됐어요. 책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무권 대리가 된다.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소급에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권 대리가 돼서 무권 대리 돼서 어떻게 됩니까?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19조 갑니다. 119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서 보고 갑시다. X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은인한테 얘기하고, X 부동산 팔아달라고 정인한테 얘기하고, X 부동산 팔아달라고 무에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팔아도 했어요. 그럼 대리인이 몇 명이야? 이게 수인인 경우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이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119조 내용이 대리인이 뭡니까? 수인인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됩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된다. 그거 뭐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 행위로 자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 행위로 달리 정했을 때는 달리 정한 경우 이때는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법률로 규정됐을 때는 부모입니다. 부모. 자 그러면 이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만 결정하면 안 되고 부모와 같이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등기법 가면은 자녀의 재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도 재산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땅의 10%가 뭡니까? 미성년자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 갖고 있어요. 50%를. 그러면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 금수저. 들어봤습니까? 그런 애들이야. 네. 그게 걔들이야. 그럼 걔들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죠? 팔 때는 부의 동의서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는 줄 게 한 개도 없대요. 알았다. 누구도 준다고? 손자한테 준다 했잖아요. 그럼 손자한테 우리 아들에게 뭡니까? 부동산에 가면은 고3 때, 뭣도 모를 때, 고3 때 이 부동산을 누가 눈만 맞으면 내하고 와이프가 눈이 맞으면 팔 수 있다.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팔았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고 되어 있거든, 법에.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법에도 나중에 배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라고? 공동으로 동의서를 첨부해야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 2명의 맞죠?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딱 돼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거 팔 때는 을과 정과 무의 너 세 명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팔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깔아놓으면 팔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명이 같이 합의해서 팔아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119조 다시 정리하면 대리인이 뭐일 때는 수인일 때는 원칙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라고 정하면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제안의 내용에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9조 한번 볼게요. 92페이지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현관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에게, 무에게 팔아달라고 하면은 아무나 한 사람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된다. 찾습니까? 네.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 돼 있죠. 첫 번째 줄 각자 대리가 하는 게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에 친권자 부모 나와 있잖아. 그런 경우 수권행위 달리 정했을 때는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공동의 의미는 첫 번째 줄에 의사의 합치입니다. 공동 대리인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수동 대리인 경우는요 어떻게 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3번은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법조문 내용하고 공동의 의미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이제 뭡니까? 소멸을 나옵니다. 소멸. 소멸은요 120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소멸.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 폈어요? 네. 우리가 대리권에서는요, 대리권의 의 나와 있어요. 네. 배웠고,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제한, 남용.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소멸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을 하고 소멸을 어떻게 하냐까지가 내용이 대리권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됐어요? 네. 책이 잡았습니까? 네. 이제 소멸 가는 거예요. 소멸. 소멸은 127조, 128조로 갑니다. 127조는 뭡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됩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공통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인이 죽어보면은 어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이 부동산 갖고 있는데 죽어보면은 이 부동산은 돌아가시자마자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갑다시로 넘어갑니다. 상수에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지. 그 다음에 대리인 쥐가 죽어버렸어요. 행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뭐 대사. 그런 거 법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파산 안 되죠. 그러고 뭡니까? 이란단 말이야. 하고 침을 지지 흘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계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탱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네가 법률에 하면은 누굴 피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을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됐을 때,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됐을 때는 대리권을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럴 때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그래서 시험에 25회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OX. X.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알겠어요? 그거 외워야 돼.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시험 3번 나오더라고요. 외워야 돼요. 지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8조. 임의대리의 투교의 소멸사유인데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뭡니까? 법률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자, 수권행위 철회는 뭐예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이라고 막 이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 되겠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 철회했어요. 대리권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대리권 소멸. 됐어요?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뭐예요? 팔아달라가 팔아줬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돼 버렸죠. 더 이상 대리권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128조. 자, 그러면 책 정리하고 갑시다. 92페이지에 대리권의 소멸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나와 있습니까? 1번 현관펜입니다. 본사, 본자의 현관펜, 사자의 현관펜. 그다음에 대사, 대성부 나왔죠? 대파 이러죠. 근데 저 외우기 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 사자 바꿔서. 대성 대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외워졌죠?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외워집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밑에 가서 맨 끝에 가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계시죠? 이거는 뭐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임의대리의 투교의 소멸사유 나옵니까? 임의대리는요,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현관펜 놓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행위죠. 이거는 옆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문제 풀고 가야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안 풀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 복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넘기고, 자, 2번 지문은 금방 배웠습니다. 우리의 포인트 단어, 자, 1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1번 문제 하고 있어요. 112페이지 폈어요? 그래서 이거 법정대리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대리다. 이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예요. 이거 뒤에 배우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기라고. 2번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우리가 일단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쌍방대리 나오면 등기 나온다 그랬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쌍방대리 등기 허용된다. 오케이. 3번도 받던 판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 한 개의 물건에 이해관계에 다른 두 명이 대리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시킨 애들이잖아.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판례 봤었죠? 그 다음에 4번의 포인트는 매매 위임장입니다. 줄 것이고. 매매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행위로 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서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드립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 1번부터 4번까지 맞으면 답이 5번이에요. 아시겠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이 돼서 자 어디 핵심이 있습니까?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끝에 가서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가야 되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네 알아서 다 해라 하면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됐어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2번 문제.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예, 2번 갑니다. 2번 문제까지 풀고 집에 갑니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은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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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임신한 사람 없죠? 자, 애는 안 들어져요. 자, 그쳤어요. 대파입니다. 대파. 대리인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거는 대파죠. 소멸한다. 이렇게. 이거 바로 1번 한 개로 그냥 딱 찍고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 밑에 안 읽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파입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입니다. 1번 답이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하면은 소멸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대리인이 수인일 때 119조잖아요.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 그다음에 본인 허락 있으면 삼방대리 허용. 본인의 허락 주고 삼방대리 허용. 그다음에 4번은 대리권 남용 나왔다 했잖아. 남용하면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돼서 본인 효력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5번 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 매매계약의 체결을 대리권 소유받은 사람은 중도가 장부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그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또 뭐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내일은 공법도 좀 1시간 빨리 마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법도 지금 9주 잡혀 있어요. 9번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보고 선생님한테 1시간 좀 빨리 마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